여러분, 이 물건을 버릴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별것 아닌 이것을 잘못 버려 불행을 얻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기운의 흐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정한 기운이 흐르다가 자그마한 변화가 생겨 이것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건을 잘못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버리실 때 정말 조심을 해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기나 제사용품은 정말 조심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기나 제사용품을 버리는 방법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병풍은 그냥 내어놓으셔도 되지만 제기, 즉 제사를 지냈던 그릇이나 물건들은 반드시 상자에 넣으셔서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풍수적인 원칙으로 이것은 무조건 소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여 큰 상자에 담아서 내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소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한꺼번에가 아닌 낱개로 버려야 하는 경우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 원칙은 그 한 부분을 꿰어서 버리는 것인데 자칫 다칠 수도 있으니 그것들을 그냥 제기통에 넣어서 보관해 두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제기를 한꺼번에 다 바꿀 때 같이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네, 절대로 낱개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일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발류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발이나 구두류, 그 외 슬리퍼 등은 풍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한 사람의 번영운과 성취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장이 깨끗한 집은 절대 번영운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가정에나 버려야 할 신발들이 많이들 생길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버려야 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방치가 된 신발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끈이 있는 신발은 무조건 끈을 다 풀어서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운동화나 끈이 있는 구두류가 다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발은 담아서 버리는 것, 신발 안창을 약간 찢어서 버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수명이 다했으니 편히 쉬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풍수 물건은 꼭 제대로 알고 버리세요. 여러분, 풍수 물건은 절대 남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풍수 물건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었죠. 특히 그림이나 글씨류, 그 외 풍수 장식들은 다 분해를 해서 버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식물의 경우 죽은 것이 있다면 식물과 화분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이 화분은 다시 씻어서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네, 절대 화분채로 또 액자에 넣어진 그림채로 글씨채로 그대로 버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불행을 만드는 첩경입니다. 네, 풍수에서는 세상 모든 물건들은 다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동이 그것이 걸려있던 집에 맞춰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누구는 에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집의 기운이 버려진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닐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릇류나 접시류 등 주방 용품들입니다. 아마 많은 가정들에서 주방에 그릇이나 접시들이 깨어져서 금이 가서 버려야 할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박살이 나서 버려야 한다면 얼른 버려야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릇을 바꿔서 아니면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경우라면 이거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정 기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새 것을 쓰시면서 보관을 하셨다가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밥그릇은 식복을 담았던 것이라 그 당사자의 재물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저도 그렇고 다른 그릇들도 다 그렇습니다. 네, 깨지거나 금이 가서 지금 당장 버릴 것이 아니라면 이거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금전적인 불행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가구나 가전은 꼭 잘 내어놓으시도록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는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소파나 장롱, 그 외 침대나 책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전들도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면 이것들을 그냥 버리거나 중고업체에 넘겨야 할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버리실 때는 일정한 수단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마지막 인사는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버리시기 전날이나 그 당일날 그 물건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동안 내 집에 들어와서 고생했다, 참 그동안 고마웠네 라는 식의 표현을 꼭 하십시오. 네, 이 물건들은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기회 파동을 맞추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그것으로 인한 해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가구 잘못 바꾸고 불행해진 가정 제가 여러 봤으며, 또 많은 풍수자들도 갑자기 힘들어진 가정에 가면 꼭 묻는 질문이 요즘 새 가구 바꾼 적이 있나요? 라는 것이라는 점 꼭 아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유품은 꼭 방법대로 버리세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유품을 보관하고들 계실 거예요. 물론 누구는 유품을 무조건 버려야 할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풍수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리셔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유품이라고 모두 버려야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골동품이나 갑옷들, 그 외 오래된 물건들은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굳이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시던 물건을 버리실 때는 꼭 어딘가에 담아서 버리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사진이나 종이류 같은 것들은 찢어서 알아볼 수 없도록 해서 버리셔야 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과거에는 큰 것은 태워서 버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들 그냥 보관을 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품들은 다른 물건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것들만 큰 상자에 넣어 따로 보관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십시오. 일곱 번째로, 옷 종류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옷 종류를 버리실 때는 이것 꼭 아셔야 합니다. 네, 버릴 것이라면 묵혀두었다가 버리셔야 하고, 또 낡고 오래되어 입지 않는 옷은 꼭 버리셔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속옷은 절대로 보이도록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위로 반을 잘라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 봉지째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리셔야 할 속옷들을 절대로 사용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는 그 사람의 모든 운을 앗아가 버리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여덟 번째로, 운이 다 물건은 용도를 없애시고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물건을 버릴 때는 반드시 그 용도를 해제하고 버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버리게 되면 내 가정의 운이 모두 나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여 찢거나 깨거나 해서 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려우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부분을 분해서 버리는 거예요. 네, 절대 원형 그대로 누군가 가져가서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버리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특히 이것이 주방용품이라면 정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운은 옮겨가고 옮겨옵니다. 풍수에서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자칫 내 가정에 있는 좋은 운이 다른 가정으로 옮겨갈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명심하세요. 세상은 절대 큰 것이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주 작은 별것 아닌 것들이 점점 커져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